안녕하세요, 장마입니다. 맥주 원료 중에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은 맥주 성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맥주회사 광고들을 보면 어느 청정 지역의 물을 사용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이 맥주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요? 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계곡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수돗물, 그리고 화산 안반수, 해양 심층수까지 되게 다양한데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역에 따라서 이 물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물들의 맛은 서로 다 다릅니다. 특히 미네랄의 함량에 따라 물의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물에 얼마나 녹아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물의 경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단물 혹은 샘물이라고 하고, 단물, 샘물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보통 비누 거품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많이 들어있으면 샘물, 그리고 이온이 적으면은 단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연수 혹은 경수라고도 부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 이온 농도를 계산해서 경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물의 경우 대부분 연수 아니면 초연수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수 아니면 초경수입니다. 이 DH와 ppm은 서로 다른 단위이긴 한데, DH는 도이체 헬트라고 이제 독일에서 쓰이는 이런 단위이고, ppm은 대략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연수인지 경수인지 이것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을 미리 결정하고 얘기한다면, 일반 생수를 마실 때는 연수가 가장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이라 익숙하실 테지만 경수만 먹고 자란 사람들한테 연수를 주면은 엄청 맛있다고 좋아합니다. 또 연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잡다한 맛이 없기 때문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연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정말 소수의 커피집은 이온 교환기까지 달아가지고 연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어떤 맛이길래 물의 경도가 물맛을 좌지우지할까요? 물에 칼슘이 많으면은 물이 비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끄덩거리는 그런 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물은 대체적으로 쓴맛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물은 대부분 초연수입니다. 칼슘은 대략 10에서 한 15mg/L 정도 되어 있고, 마그네슘은 대략 2에서 3mg/L 정도 들어있는데, 맨 오른쪽에 이 물 같은 경우에는 해양 심층수입니다. 그 해양 심층수는 당연하게도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를 생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미네랄들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이렇게 전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수라고 나와 있는 물인데, 그래도 경수치고는 칼슘 함량이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물은 경수 아니면은 초경수입니다. 칼슘은 기본적으로 100이 넘어가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보통 26, 20에서 50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물들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면 정말 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탄산을 넣어서 파는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경수일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은 산펠리그리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탄산수입니다. 이탈리아는 음식도 맛있고 물까지도 맛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유럽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물과 비슷한 걸 찾는다 하시면은 볼빅을 사시거나 뒤에를 라벨을 보시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대략 10mg/L 언저리인 걸 고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지역마다 물의 미네랄 함량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지형과 토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빠르게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네랄이 충분히 그 물에 스며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들은 대부분 약수인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비가 왔을 때 물이 땅에 갇혀 있고 또 이 지역이 석회암도 되게 많아서 미네랄이 천천히 물에 많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수가 대부분의 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맥주 색깔과 맛은 이 물의 경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어두운 색 맥주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를 먼저 보시죠. 이게 물의 경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도인데, 대부분 맥주가 많이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던 런던이나 더블린, 그리고 뮌헨, 그리고 쾰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도가 높으면 필연적으로 히드로겐 카보날 이온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수가 있는 지역에서 맥주를 만들다 보니 맥주 색깔이 어둡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의 경도와 맥주 상관관계를 알게 되었고, 몰팅 기술의 발달, 그리고 열 교환 기술도 발전하고 물의 경도를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런 밝은색 맥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페일 그리고 헬 같은 단어입니다. 페일은 영어로 이제 색깔이 옅은, 밝은 이런 뜻이고, 헬도 독일어로 밝은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최초의 황금 맥주는 풀젠 지방에서 만들어졌는데, 위치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고, 여기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대충 이 부분입니다. 이쪽 물이, 여기 풀젠 지방이 정말 초연수입니다.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2mg/L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물인데,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맥주가 우리가 아는 필스너 우르켈이고, 이 맥주가 최초로 황금색을 띠는 맥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새로운 맥주를 탄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미국은 나라 크기답게 모든 지역의 물 성분이 다 다른데, 뉴욕, 그리고 시카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오레곤,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전부 물의 경도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비로 물만 다르게 맥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지역 모두 다른 맥주가 나올 겁니다. 예전부터 제가 생각하던 건데, 유럽의 물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함량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로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경수를 마실 경우 굳이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 혹은 물로 섭취했을 때는 몸의 흡수율이 떨어질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약사분이나 영양학자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